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폭염.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답니다. 더워. 이 더위 정말 괴로워.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디오나 TV의 기상 상황을 매일 주목하세요.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만약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변압기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물 사용 증가로 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욕조에 받아놓으세요.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해 알아두고 증상 발현 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을 파악해둡니다. 잠깐! 지나친 냉방기 사용은 냉방병의 위험이 있어요. 꼭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천을 이용해 빛과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뜨거운 열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잠깐! 절대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유아 열사병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폭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 잊지 마세요.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채 대피를 하지 못해 고립되는 가정도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우와 태풍으로 꼼짝없이 집안에만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고, 벌써 며칠째요. 이 태풍이 언제 지나가려나? 영감, 이럴 줄 알았으면 비상식량이라도 사다 놓는 건데. 이렇게 고립될 줄 누가 알았나? 미리 준비해둘걸. 어이구, 후회가 막심이네 그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재난으로 인해 고립될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한데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있죠. 평소에 지진이나 태풍이 있을 것에 대비해 집안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식탁이나 탁자는 가능하면 물건이 없는 벽 쪽에 붙이시고 지진이 발생하면 그 아래로 몸을 숨기세요. 또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 3일 이상 견딜 수 있는 생수와 비상식량을 준비하시고요. 전기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손전등이나 초, 라디오 등을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참, 약 먹을 시간인데 깜빡했네. 약이 떨어졌잖아. 평소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드시던 약이나 구급약품, 구조요청용 호루라기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 응급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답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상황,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주세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자연이 불러오는 각종 재난재해들. 여러분은 재난에 대한 대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거센 바람과 큰 비로 피해를 주는 태풍과 호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과 주변의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지붕과 간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자동차는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전기 수리는 하지 마세요. 장기간의 대피를 대비해 생존 배낭을 미리 챙기고 대피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태풍과 호우는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해빙기에도 산사태가 일어나곤 하죠. 산사태가 예상되는 태풍 및 장마철에는 배수시설과 급경사지를 점검합니다. 위험이 인지될 시에는 관계기관에게 알립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로 밖으로 피신하고 산사태와 멀어지는 방향에서 가까운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산사태 물질이 접근해 오면 견고한 건물로 피하세요. 낙뢰 시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바깥에 있었다면 신속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의치 않다면 움푹 파인 곳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5에서 10m가량 안전거리를 두고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발을 모읍니다. 큰 나무나 전신주는 피하고 쇠나 기다란 도구는 몸에서 멀리 두세요. 자동차에 있었다면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는 지진.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보다 머리를 보호합니다.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붕괴 위험이 적은 곳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여진이 오기 전에 낙하물이 없는 탁 트인 바깥으로 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등에 갇혔다면 비상 버튼을 누르고 119나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흔들려 자꾸 흔들려. 야 이놈아, 집안 무너져. 뛰어댕기지 말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약속 무슨 약속이야 이놈아. 사내 놈들하고도 술 타령이지. 그런데 좀 그만 댕기고 네 짝이나 찾아 이놈아. 네 짝이나. 아버지 이번에 다르다니까요. 미숙이가 6년 만에 미숙이가 연락이 왔다니까. 야야, 야 전주야. 아버지 지진. 아우 아버지.
어떻게? 야 철수야 이거 바꿔. 그거 뒤집어 쓰고 탁자 밑으로 얼른 추해. 혜인아, 혜인아 어디야? 어디? 엘리베이터? 야 혜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빨리 내리라고 그래. 빨리. 내려. 여기서 어디세요? 마트? 아니 또 마트에 계신다고? 야 혜빈이야 혜빈인데 장바구니 머리에 뒤집어서 빨리. 없어요. 형 어디에요? 형 끊지 마요. 끊지 마. 무서워요. 야야야야 철민아 라디오 계속 듣고 주변에 정찰관 지시대로 그리고 차는 말이다 그 담벼락이나 저 자판기 뒤에다 절대로 저 주차하면 안 돼요. 빨리 빼. 예 명심해라. 끊지 마. 아버지 어디요? 아버지. 더 쉬어졌어 아버지. 어떻게 봐. 국민 여러분,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들 무사하대 아버지 기적을 만드셨어요 아버지. 사내음이 떨리는 여러분 오늘처럼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찌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위험하고 급할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에? 오늘처럼 지진이 나면은 중심이 낮고 단단한 탁자 밑이나 만약에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고요. 이 가구나 차 안장, 냉장고 등이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까 그 근처로 가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차단, 가스레인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일단 지진 진행 상황을 들어야 되니까 꼭 라디오를 틀고 계시고 말이죠. 노인들은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시되 그냥 막 뛰쳐나가시면 안 돼요. 노년기에는 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낙상이나 추락물에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재난,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바로 화산재 때문입니다. 2015년 9월 일본의 아소산에서 폭발적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분화로 인한 연기가 상공 2000m까지 치솟았고 이 화산재는 인근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요. 화산재가 내리면 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여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문과 창문을 닫고 테이프나 물을 묻힌 수건으로 문의 빈틈이나 환기구를 막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일 경우는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화산재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들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채소나 과일 등은 잘 씻어 먹습니다. 야외에 있을 경우엔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를 찾아 대피하고 착용한 콘택트 렌즈는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내에서 깨끗한 손으로 안전하게 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손과 발 외에도 몸 전체를 깨끗이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실내에 머물러 뛰어놀지 않게 주의하며 화산재 청소를 할 땐 단단한 바닥은 적신 자루걸레나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TV 등은 기기의 주 전원을 끄고 진공청소기나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화산 폭발. 우리가 화산 폭발을 직접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습득해 놓는다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시원하고 멋져요. 사람도 없어서 한적하고. 그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찾은 곳인데. 자, 산 중턱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가 평평하니 자리 잡기 딱 좋다. 어때? 네, 좋아요. 아빠, 비 오는데요? 그러네. 뭐 잠깐 오다 그치겠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 않니? 얼른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자. 어째 비가 더 오는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예쁜 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꼭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 같네. 도망쳐! 도망쳐! 땅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 경사면에서 물이 솟고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는 게 보이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경사면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잖아. 곧 산사태가 일어날 거야. 어서 이곳을 피해! 아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인지 흙도 무너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해요. 곧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서 여길 피해요. 뭐? 산사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어서 피해요, 아빠. 라디오나 뉴스 켜봐요.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급적 외출이나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산사태를 대피할 때는 계곡 주변을 피하시고 산사태가 일어난 방향과 무조건 먼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계곡에서 벗어나 피신하자. 네, 119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두 분께서 빨리 대피하셔서 다행이에요. 119에 신고도 빨리 해주셔서 더 큰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산사태 복원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라 제 딸에게 감사해야죠. 우리 딸이 산사태 전조 현상을 빨리 알아채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고맙다, 딸. 뭘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앞으로도 산에 올 때면 산사태를 조심하고 너를 꼭 기억할게. 야, 바다다, 바다. 아버지, 텐트는 제가 칠게요. 앉아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그래 그래. 힘없는 노인네는 얌전히 아들 말 잘 들어야지. 쓰나미, 즉 지진 해일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연안에 계신 분들은 항상 지진 해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상을 잘 이해해 두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알려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해일 예습이 확인되면 모든 통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나미? 그래, 우리나라도 결코 쓰나미에 안전할 수 없어. 자, 지금부터 긴급 집합! 준비된 자만이 살 수 있다. 쓰나미가 닥칠 시 대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나?
네. 실제로 바닷가 주변에서 지진 진동을 느끼거나 쓰나미 발생 경보가 울렸을 때는 첫째, 그 즉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물건이나 불이 날 수 있는 오염물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바로 짐 정리 시작! 네. 잠깐만! 짐을 정리할 때는 마실 물, 식료품, 손전등, 라디오를 가장 먼저 챙기도록. 둘째, 가장 빨리 신속한 이동 방식을 고려하고 최대한 멀리가 아니라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르막길 오르기 실시! 아빠, 휴가 왔다가 이게 뭔 고생이에요? 혹시나 쓰나미가 오면 대비를 해야 하자니 일단 뛰어. 자, 쓰나미 대처 요령 셋째. 아까 라디오에서 말한 것처럼 쓰나미 정보를 신속하게 듣고 실시간으로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자네들은 내 말만 잘 따르면 된다. 알겠나? 네. 지금 강한 진동을 느낀 것 같은데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나도 느꼈어, 아빠. 아이고, 쓰나미? 야, 당장 도망가! 아버지 지시를 내려주셔야죠.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요? 자연재해 중 가장 큰 규모와 파괴력을 가진 지진. 한순간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한반도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대형 재난인 지진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2011년 일본 지진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1.9%로 조사돼 비장애인 사망률 1.1%의 2배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 약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집이나 자주 가는 공간에서 보호자와 대피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보편적인 지진 대응 방법을 숙지한 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을 위해 대응해야 할 것을 알아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방석,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지진 후 방에 깨진 유리 파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얼굴을 똑바로 들어 입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움직여 상황을 전달합니다. 수화나 종이에 적어서 알려주거나 손바닥에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벨을 대신하여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경보기를 켭니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쿠션이나 두꺼운 모포 등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방 안에 장애물을 정돈해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 후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반드시 지진이 멈출 때까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세요.